예, 반갑습니다. 이제 제 5강입니다. 페이지로 보시면 6페이지 봅니다. 건축법 계속 이어서 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건축 절차입니다. 건축 절차고, 이번 시간도 참 중요하죠. 책에도는 모든 페이지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항들 압축으로 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책에도는요, 전체적인 페이지가 다 중요한 사항만 다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 절차 편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 건축 절차 있죠. 건축주가 누구였죠? 자기 책임으로, 그죠? 본인이 직접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 두어서 스스로 공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목하고 자꾸 잘 지겠죠. 자, 건축주가 건축 허가 받아서 공사에 착수한다.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건물을 이용한다. 기본 순수입니다. 자, 건축 허가는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줍니다. 이 말은요, 기속행위입니다. 근데 요건을 못 갖추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지을 수 없는 건물들, 설계에 맞지 않다 그러면 다 바꿔냅니다. 자,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곳은 절대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있다 해서 건축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자기 땅이 큰 농지 10만 평이 있다. 아파트 짓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자, 모든 땅마다 건축할 수 있는 종류물이 다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 잘 못하니까 내가 어떤 곳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어떤 크기로 건축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라고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사전 결정이 나옵니다. 여기 글래 치면 잘 떠요. 자, 미리 알아본다. 사전에 결정을 신청해서 받아보고 나서 판단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기 땅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건물을 다 들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 가능한 대상이 있죠. 건축허가 대상이다 되어 있습니다. 옆에 건축 신고는 제외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건축 신고 대상 건물 나오거든요. 규모 작은 건물들, 이것들은 바쁘니까 들고 오지 마세요. 규모 큰 것들 들고 오세요. 그래서 건축 허가 대상만 들고 오세요. 란 말입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신청할 때 이왕 신청할 바에 이것도 같이 심사해 주세요. 동시에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규모 클 때는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또 규모 큰 건물 지을 때는 그 건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평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용역을 맡겨서 교통 영향 평가서를 받아옵니다. 이거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 영향 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나와 있죠. 교통 영향 평가서 검토입니다. 근데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검토는 아닙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행정청 간에 해당 대지 면적이 좀 크게 나오면 미리 협의를 할 사항이지 이건 신청자들의 신청사항이 아니다. 이것도 구분하십시오. 자, 효과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됩니다 라고 통보를 딱 해줍니다. 그러면요,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년 결정 통지를 딱 해주면요, 2년 내에 착수가 아닙니다. 미리 알아봤죠. 알아봤으니까 그 알아본 대로 설계해서 다시 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착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청 안 해. 그러면 신청했던 모든 효력이 다 없어져 버린다. 합니다. 자, 또 효과 2입니다. 그 효력이 뭐냐? 밑에 있습니다. 계산농화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이게 뭐냐? 해당 그 토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용도, 규모, 크기가 맞다. 요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건물을 산을 끼고, 논을 끼고, 물을 끼는 장소에서 크게 지을 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농지에 있어, 산지에 있어, 하천구역 옆에 있습니다. 이럴 때 산지, 농지 전용 허가 등, 산지 전용 허가 등, 하천 점용 허가 등도 같이 심사해서 결정해 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농합니다. 자, 이러한 사전 결정은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신청을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건물을 지을 때는요, 그 다음번 밑에 있죠. 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건축이겁니다. 원래는 원칙은 다 건축할 때는요, 허가 받고 합니다. 자, 건축은 누가 하느냐?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건물 종류, 크기, 규모 있죠. 이것은 시도지사급 이상에서 토지마다 결정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을 설계를 해오는 검사하는 것은 그 밑에 시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특별자치시나 제주도나 세종시는요, 밑에 시군구청이 없습니다. 이를 같이 해야 돼. 그래서 특별자치시, 자치도, 시군구청한테 허가받는다. 다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또 밑에 보시면요. 그럼 서울특별시나 부산 등 또 광주 등의 광역시에서는 말입니다.
해당 누굽니까? 구청장이 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또 광주광역청이 직접 허가를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규모 큰 거 지을 때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1층 이상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또 서울시에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3만 평 이상의 큰 건물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요, 구청장이 빠집니다. 서울시가 직접 허가를 하겠다랍니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정축합니다. 좀 규모가 중소형짜리 건물을 정축하네요. 몽땅이 아니고 30%까지만 정축합니다. 하고 나니까 이것이 역시 1번, 2번에 있는 21층 이상 또 10만 이상으로 바뀐다 할 때 이 정축허가도 서울시가 하겠다 이겁니다. 자, 또 네, 공장 창고입니다. 공장과 창고 이것들은요 또 하나 더 빠진 게 있는데 건축의 심의를 이미 거친 건물들은요 규모가 크다 해도 해당 구청에서 직접 허가를 하겠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밑에 보시면 그러면 일반적인 시장 군수에서 할 때 구청장 말고요 시장 군수는 시장 군수가 모든 건물을 다 허가를 합니다. 하는데 요들이 허가를 하는데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사전에 승인받는 대상이 있다고 하죠. 위에 있는 서울특별시장 등의 허가권이 있는 것과 예외 똑같은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 이럴 때는요 구청 군수나 시장이 하겠지만 그 전에 도한테 승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또 2번 3번이죠. 도지사가 어떠한 목적에서 보호구역이라고 공고했습니다. 자연과 수질환경 보호해보자. 주거나 교육 보호하자 발표했습니다. 요 자연 수질환경 보호구역 요 안에서는 보시면 자 규모가 좀 큽니다.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을 하는데 그 건물의 용도가 뭐냐? 5개 용도가 나옵니다. 공동주택, 뭐 타운하우스라든지 멋진 곳에서 또 아파트 지을 때,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가든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업무 시설들, 또 보시면 숙박 시설들, 위락 시설들, 이것들 3층 또는 1층 이상으로 크게 지을 때, 이것이 수질 자연환경 보호구역이면 도한테 승인 받아야 해당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자, 도지사가 교육이나 주거환경 보호하자라고 보호특구 발표했습니다. 교육 주거 반대는 항상 위락 숙박이에요. 위락 숙박, 나이트 클럽, 또 숙박시설, 모텔입니다. 호텔은 다 좋아하는데 모텔은 다들 또 기피하죠. 예, 희한합니다. 그죠? 예, 돈이 있으면 호텔, 없으면 모텔인데, 그죠? 어쨌거나 도가 지정한 숙박시설에서 교육이나 주거환경 보호구역에서는 숙박이라는 다 일체다 도지사 사전 검토해서 승인 내어주면 해당 군수가 하거라. 이 의미가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요건이 되죠. 건축허가 할 때 이 기본적인 요건을 들고 와야 됩니다. 뭐냐? 건물을 지을 땅,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건물 지을 때 땅 주인이 잔금을 다 내어줘야 소유권을 딱 넘겨줍니다. 이전 넘겨줍니다. 그런데 잔금 받기 전에 건축 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요, 토지 사용 승낙서라 부릅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 이 토지 사용권은 요걸 확보해야도 건축 설계해서 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에 보시면 1번 있죠.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사용 승낙서만 받아가도 건물 짓게 설계해서 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다만 단서 중요합니다. 분양하는 목적의 공동주택은 소유권만 된다. 사용권이 되지 못한다. 이거 중요한 사항이죠. 또 두 번째 보십니다. 공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지분권자들. 근데 일부가 반대하고 있어. 그럼 서로 싸우게 되겠죠? 이때입니다. 공유자 수의 80%, 지분의 80% 각기 확보를 하면요. 일단 확보를 하면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 미만의 반대자가 있습니다. 계속 반대하시네요. 어떡합니까? 설득합니다. 싫답니다. 그럼 할 수 없어요. 시가를 제시해서 팔고 나가세요. 소유권 넘기세요. 강제 소유권 취득,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 3개월 이상은 시가로서 협의하라. 이 협의가 안 되면 공탁금, 감정평가로 공탁 끌고 강제 집행 철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대지 일부가 국유지, 공유지가 포함되었네요. 그러면 국공유지가 소유권 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때 판단은 확인서만 떼어주면 그 토지를 포함해서 건축 설계에서 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을 위한 각종 건축행위 합니다. 이때는 집합 건물 관련해서 이 변경에 관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3분의 2, 3분의 2인데 경미한 사항은 또 과반수, 또 중요한 사항들은 5분의 4, 5분의 4. 이건 집합 건물에서 배우십니다. 그다음에 또
건축 허가받은 복합주택 있죠. 주택법에 있는 그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거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요한 사항이고 요 파트도 한 문제 잘 뜨는 사항이니까 기억하시고 오른편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